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중국인이 한국어 교육하면 동북공정 역사교육. 네, 중국인 한국 투표는 누가 조정?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 출신이잖아요. 국어교육과 출신에다가, 제가 이제 다문화 한국어 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책도 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직접 제가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많은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학생들이 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 말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뚜원이에요 해야 되는데, 뚜원이에요. 뭐 이상하게 발음이 북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북한 발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어 교육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한국인이라면 다 알잖아요. 한국인이라면 말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이 학생이 북한 말투를 사용할까? 그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죠. 이제 제가 베트남 말을 할 줄 아니까, 네. học sinh nói ai dạy tiếng Hàn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누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국어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국어 선생님 가르쳤어요? 네,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người đó là người 한국 phải không 하니까 답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북한 말을 하냐 물어봤어요. tại sao 너희 mặc triều tiên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북조선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북조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를 점검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역사를 점검을 해보는데 역시 이렇게 보면은 역사를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 네, 또 뭐 한국의 옛 나라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또 한국의 전통 옷은 뭐냐, 한국의 전통 집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저는 모르고 또 한국의 국가가 뭐냐, 애국가, 또 국기가 뭐냐, 태극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답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또 한 사례에서는 역시 또 북한 사투리인데 이게 연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연변 사투리를 쓰는데 연변 말이죠. 연변 말투를 쓰는데 물어봤죠. 누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à người 한국 nhưng mà đang sống ở Tru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톱 찌우띠엔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족이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족이 한국어를 가르쳤으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동북공정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구려는 어느 나라의 옛 이름이죠? 발해는 어느 나라의 옛 이름이죠? 그러면은 중국, 중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가르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선생님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동북공정 역사 교육들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류 위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위조를 해서 조선족으로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왜 들어와요? 동포 비자가 있어요. 동포 비자.
그러니까 동포 비자를 주는 거예요. 동포 비자. 동포 비자를 줘가지고 한국에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동포 비자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방문 취업 비자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한다든지 육아 도우미를 한다든지 가사 도우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든지 건설 업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조하는 거죠. 조선족으로 위조해가지고 동포 비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발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적을 받는다. 한국 국적을 받는다. 그래서 또 한국어 교육을 한다.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꼭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외국인들이 252만이에요. 한국인들은 탈한국을 해서요. 그래서 재외국민 750만입니다. 기업들이 탈한국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탈한국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탈한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북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돈 벌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어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최저임금 제도를 시군구에 맡겨라. 서울 강남구하고 강원도 홍천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에 맡기고 그 다음에 경제 자유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상속세도 없고 거기서는 금융실명제도 없고 최저임금제도 없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외 기업들을 유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유턴시키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거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고민한 정책입니다. 이게 5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탈한국을 막을 것인가, 한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러다가 문제를 물어보니까 다들 최저임금 문제, 뭐 상속세 문제, 또 뭐 금융실명제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각종 지방 소멸 문제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가장 문제 걱정되는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역사 왜곡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중국 동포로 신분 위조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간첩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나라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